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거 나왔나요?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거 나오면 좀 늦게 먹잖아요. 오늘은 많이 못 나오셨네요. 예, 오늘은 말씀을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다 보는 대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된다거나 오래 먹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그 음식의 맛을 느껴서 먹는 사람보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기분 좋았던 그 기분, 그 느낌, 이런 것,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보면은 어려서 먹었던 짜장면집,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짜장면의 맛을 잊지 못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때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짜장면의 그 추억을 찾아서 가는 건지, 그 추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도 맛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삽니까? 그냥 막 살아버리자. 어차피 태어나고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살자. 뭐 이렇게 사는가요? 그래서 음식도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제일 증상이 냄새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의 맛을 못 느꼈을 때 느끼는 이게 좌절감이랄까? 아니면 그동안에 그 행복했던 그것이 사라진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즐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일하고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를 챙기려면 일해야 되고, 회사 나가서 또 일해야지, 저녁에 나가서 또 남편 챙기려면 또 일해야지. 일의 연속이고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일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왜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그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그 인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일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운명할 때 나는 참 일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일생을 정말 불행하게 살았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괴로운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생을 살아야 할 건가, 그 인생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볼품이 없는 거고, 그 인생의 맛을 정말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 여자분들은 혹시 명품 중에 루이비통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만 갖지 못합니까? 하나씩 있습니까? 없어요? 루이비통이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왜 명품이 됐냐면, 타이타닉 알죠? 타이타닉 그 빠져서 사고 난 거 잘 알죠? 그것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건졌는데, 거기에서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 가방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이 하나도 손상이 없고 물품에 손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바닷속에 잠겨있다 건졌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재질, 좋은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명품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루이비통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이 된 거죠. 쿨맨이라는 아이스박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이스박스의 외장을 스테인으로 만든 스테인레스 해가지고 만든대요. 근데 이 제품이 또 유명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 어디 건물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6시간 동안 불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불타고 그 속에 있던 그 공간이 얼마나 화염이 입사해서 뜨거웠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변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소방관 한 사람이 그 불 속에 불이 이제 잠재우고 나서 보니까 뭐 박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보니까 아이스박스래.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6시간 불났는데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얼음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만든 그 쿨맨이라는 회사가 그 뒤부터 유명하게 돼서 제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런 이름을 알리게 되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뱅크시라는 화가 잘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영국의 화가하고 그래픽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의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작가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몇십억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기자 한 명을 시켜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자기 물건을 이렇게 그림을 전시해 놓고 그냥 판매하게. 얼마 정도? 한 7만 원 정도 물건을 가치로 판매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림이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림이 허접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건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은 그것도 이제 호기심에 그 그림을 이제 사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 뱅크시가 그 다음날 이 트위터에다가 내가 이런 그림을 7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게 딱 뜨자마자 이것이 10억, 2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이 뭐 좋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진짜로 알고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 거리에다가 적각 진열해놓는데 알아보고 사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림이 뱅크시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면 서로 줄 서가지고 살라고 난리 아니겠죠. 예? 어떤 유명한 음악가도 이제 뉴욕에 출근 시간대에 막 나와가지고 멋지게 그냥 바이올린을 켜요. 근데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앞자리를 다투어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 예매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뉴욕 지하철 입구에 그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다 출근하기를 바빠. 근데 그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고 겨우 한두 명 잠깐 멈췄다가 가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대도시에서 독주회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독주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미 신문상에서 많은 신문에서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조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 명품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이게 이제 유명한 명문 집안에서 만드는 악기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 그 악기라고 해서 굉장히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악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문에서 그 공연을 소개하면서 이 악기는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재질을 사용했고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연주하는 날 아침에 보니까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연주에 대해서 글이 안 나오고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날 이제
바이올린 악기 사가지고 한 10달러 되는 악기를 바이올린 사가지고 연주를 해서 자기가 평소에 연주하듯이 연주를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바이올린을 땅바닥에다 던져가지고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저 귀한 바이올린을 이렇게 함부로 부실 수가 있냐 이게. 그 사람의 공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악기가 부셔지는 거에도 관심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악기는 이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가 아니고 내가 하도 신문에 이 악기에 대해서만 나와서 진짜 내 악기가 유명한 건지 내 연주 실력이 유명한 건지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가지고 명품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 사계라는 음악 잘 알죠? 비발디. 비발디. 그러니까 이 비발디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이 연주하는 실력, 이 실력이 더 드러나고 멋있고 그 사람이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더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는가 이거에만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학벌이나 재산 또는 유명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할 때 어디 이제 종교인들이 그 회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서울에 있는 교구장님 모시고 가요. 그럼 우리 이제 원불교는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 보통 준수한 차죠. 그럼 이제 다른 종교의 수장이 오시면은 그 호텔에 이 직원이 앞으로 막 달려나와요. 달려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라 그러고 차는 또 자기가 딱 빼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 딱 모시고 가면 아저씨 차 빼요. 차 빼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불교 서울교구장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사람의 그 원불교 서울교구장님의 인격을 모르잖아요. 그 인생도 모르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차를 타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타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형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학벌이 좋았거나 재산이 많거나 유명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뭐 헬렌 켈러 이런 사람은 또 뭐 유명한 간호사, 또 뭐 슈바이처 같은 박사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사람의 그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천했던 의료 실천,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했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린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느냐, 또 보잘것없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잘 낳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광실, 또 명문가에 이렇게 나서 그 좋은 집에 태어나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을 잘 낳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서원을 세우고 왔는가 그걸 잘 낳았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죠. 가시면 다시 온다는 걸. 그러니까 그 전생에 어떠한 마음의 서원을 세우고 내가 다음 생에 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이지 부유한 집에 고귀한 집에 이렇게 난 사람을 잘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잘 산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산 사람, 이 사람이 잘 살았다 이렇게 하지,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죽고 나면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그 열반하신 분들 보죠. 열반하신 분들 화장장에 많이 가잖아요. 부유한 사람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또 유명한 사람도 보고 덜 유명한 사람도 보는데, 화장장 가가지고 1시간 반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 한 줌의 재로 땅속에 묻힐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를 먹어도, 못되고 좀 허름한 걸 먹어도 똑같아요.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를 그 먹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베풀고 살아낸다, 이거를 잘 살았다고. 잘 죽는다는 건 어떤 거냐, 나이가 많이 오래도록 살고 또 자기가 가기 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생을 결산해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참 아깝다 아쉽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잘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참 안타깝다, 조금 더 살아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고 간 사람이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받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죠. 저 사람 잘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명품 인생을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다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직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구하기 힘들다는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제 직장을 잡았다, 이제 앞으로 정말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충대충 하게 된다거나 남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한다거나, 이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열심히 해보고 있다는 다짐에 위반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처음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 꼭 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를 낳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된 사람, 바른 사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실력 없다고 누가 흉보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성과 열심히 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모습 앞에 오히려 겸손해지지, 그 사람이 실력 없고 볼품 없다고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의 자세, 나중에는 마지막에 끈기가 있어야 되는 뒷심인데, 초심과 열심히 산다 해도 마지막에 그 마음이 그 언덕이 있잖아요. 고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다가 이 고비가 높아질 때, 그때 사람이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때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해가고 그 고비를 딱 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마지막 고비라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랬는데 또 생기고, 이번 산만 넘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산이 더 높은 산이 나오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뒷심을 발휘해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 그리고 값진 인생, 명품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것인가 하는가, 그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나는 참으로 잘 살았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명품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맛이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 맛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모두가 명품 인생으로 누구든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명품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